이 시간은 안보 강연을 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여기 남양주 마스기 고향이시고 전 해병대 사령관 출신 우리 윤학준 우리 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항상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바늘이 꽂혀 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약 10년 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연평도 포격전 때 제 부하 2명이 전사를 했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전 이 자리 빌어 그때 잃었던 제 부하 서정우 하사와 문병욱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그 연평도 포격전을 상기한 의미에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잘못 찍었어. 잘못 찍었어. 꺼. 뒤에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평화로운 섬, 연평도란 조그만 섬에 사람 키만한 포탄이 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군의 방산포 사격이란 보고를 받고 정말로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격 준비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서 저는 저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내가 사격을 해서 잘못되면 나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옛날 6.25 전쟁 때 한강대교를 폭파한 책임자가 사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나면 우리 가족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판단을 하면 이 나라에 제2의 6.25 전쟁이 나겠구나. 제3차 세계도전이 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앉아있는 참모들한테 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또 경험도 가장 많고 계급이 가장 높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겠다.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안보 초빙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장군도 사람이고 가장인데 그런 왜 두려움이 없겠느냐, 고통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동안 우리 병사들은 사격 준비를 했어요. 장대만한 사람의 키만한 방사포탄이 쏟아지는 포진지에서 우리 훈련된 병사들이 포를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이 30살이 안 됐는데 중대장이 북한 땅에
사격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훈련된 우리 병사들이 중대장님, 우리도 한번 쏩시다. 왜 우리는 매일 깨지고만 있습니까? 이래서 이제 중대장이 보고를 했고 그네들은 사격 준비를 해서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분 만에 사격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60년 역사 만에 6.25 전쟁 끝나고 처음으로 북한 땅에 포를 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연평도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녁에 상황을 종료하고 관사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다쳤던 우리 부하들, 전사한 우리 부하들, 또 살아있는 우리 부하들은 어떻게 있을까? 내일 내가 헬기를 타고 연평도로 가면 김정일이가 나를 놔둘까? 나를 죽이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56살이었는데 제가 헬기를 뜨면 분명히 김정일이가 저를 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게 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해줬던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욕하고 혼냈던 그런 사람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겠노라 다짐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헬기를 탔습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김정일이가 사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연평도 땅에 헬기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더니 이게 전쟁터구나. 불난 곳에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고 헬기장 옆에는 포탄이 나들굴고 있고 헬기장 옆에 화장실에는 지붕으로 포탄이 뚫고 들어가서 소변기가 다 깨졌어요. 저는 나중에 그 자리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우리 부하들이 어떻게 있나 해서 거점, 소위 말하는 동굴로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껌껌한 동굴 속에 전기도 없고 전기가 없으니 밥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밤새도록 거기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전쟁에는 모두 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명의 부하를 잃고 16명의 부하를 다쳤습니다. 대신 북한에 10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도 패자였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서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고 또 가장 아쉬웠던 일이었고 또 가장 슬펐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던 일은 6.25 전쟁이 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땅에 사격을 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장비, 포탄이 부족한 관계로 더 충분하게 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고 가장 슬펐던 것은 우리 동포한테 포를 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친 16명의 저희 부하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남은 소명이 우리 그때 부하들에게 제가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 많은 전력 증강이 됐죠.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 헬기가 배치가 됐고
방사포 같은 다연장포가 배치가 됐어요. 그런 무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재작년에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비행 물체는 서쪽에서는 20km, 동쪽에서는 40km 내에서는 뜨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백령도에서 이북 장산군까지는 16km에서 1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시동을 걸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것은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군사합의를 빨리 폐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때 재작년에 장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명이 백령도 땅에 들어가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겠다고 어민들을 설득을 하러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꽃게철이 되면 중국 어선들이 새까맣게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꽃게를 잡아갑니다. 그네들의 물고는 모기장만 해요, 모기장. 그러니까 시어까지, 새끼 고기까지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네들은 언제 여기 다시 고기를 잡으러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김에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 어로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나마 고기 못 잡던 우리 어민들은 어딜 가겠어요. 이제 생계 수단이 없으니까 육지로 나와야 되겠죠. 인천으로 나와야 되겠죠. 인천에 나오면 주민들 다 나오면 국민 없는 군대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군인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6.25 전쟁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서북 오개도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섬 5개를 5개를 김정은에게 갖다 상납하는 겁니다. 이런 군사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한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 내지 30개의 핵폭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시험을 했더니 컴퓨터 데이터 결과로 나왔더니 용산에 떨어지면 54만 명이 죽는데요. 평균 25발만 잡아도 우리나라 중요한 곳 25군데만 떨어뜨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핵무기를 김정은이가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왜 포기하겠어요? 지 목숨이 끊어기 직전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한미 동맹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밉죠. 요새 방위비 더 내라 그러지, 툭하면 미국은 철수하겠다고 겁주죠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가 벌떼같이 달려들 거예요. 미국의 힘이 얼마나 되냐면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나라 국방비의 약 20배예요.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방비하고 맞먹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을 뺀 전 세계가 전쟁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미국과 연합을 하지 않은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의 나토, 그 힘세다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포함한 나토 사령관도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대장이 나토 대장을 하고 있어요. 사령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훨씬 더 높아질 때까지, 우리 국민소득이 훨씬 더 높아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우리의 주권을 찾아오기 전까지 미국과 연합해서 미운 짓도 많이 하지만 연합해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 해병관 사령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이크를 2부 순서로 넘기겠습니다.